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을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만큼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정말 속속들이 다 함께하는 또 정말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멘트를 지루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무엇이냐면 위로도 안 가고 내려도 안 가다 보니까 종목들별로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존에 주도주였던 바이오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심려가 많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떤 심려를 또 위기를 기회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참여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요소를 놓쳐서는 안 되고요. 참여 방식은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마지막 이데일TV 홈페이지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을 통해서도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또 속속들이 내용을 아셔야 강력한 또 수익을 함께 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할수록 특히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정말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또 하나 5G, 전기차, 그리고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떠한 전체적인 흐름도 오늘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하시면서요. 궁금하신 부분들 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교재 2권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보내주신 분들, 또 제 성취성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교재 2권 함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못다한 이야기들은 저희 QR코드를 통해서 참여도 가능하세요. 핸드폰 요즘에 이제 그 QR코드 체크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똑같습니다. QR 체크인처럼 여기다 띡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샵3772를 통해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참여할 수 있는 URL 함께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소통과 그다음에 또 정확한 진단,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가 결국은 주시장에서 승리하는 핵심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제 앞에 멘트를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마감됐는지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삼성전자가 지금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좀 힘든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하게 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조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방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썼어요. 공격과 방어 전술이라는 표현인데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96,000원대, 5,000원대부터는 쉽사리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지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500조면은 다음에 20% 가면은 100조가 또 시장에서 장내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100조라는 금액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파동을 볼 때 한 20% 파동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횡보 국면, 하락을 하기에는 순매수 포지션이 많고 상승을 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500조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가총액 500조 공방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다소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일목균형표 기준선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단은 좀 닫힌 흐름입니다. 상단 닫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3,300에서는 좀 저항적인 포인트가 자꾸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큰 종목들 위주의 트레이딩은 좀 어려움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락에 대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느 특정 주체에 대한 매도세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연기금이 코스피 매도 우위를 지속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기관이 선물 매수 우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선물 매수 포지션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선물 매수는 나쁘지 않고 다만 연기금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아까 공방전이라는 표현을 썼죠. 어떤 특정 시점을 두고 공격과 방어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지루함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개별 종목 장세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는 많이 나오고 급등은 많이 나오는데
개별 종목 장세 흐름 쪽에서 흐름을 포인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주가 지수는요. 3,040.28포인트에서 3,180.94포인트 정도의 종합 주가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제 박스권 흐름장에서 이제 그럼 이런 장에서도 좀 가는 종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제가 사실 OLED 엄청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하반기 때 작년도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는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좀 다소 늦은 편은 있지만 결국은 OLED 쪽에 안 간 종목들이 결국 가잖아요. 그죠? 힘쓰라는 종목도 움직였고 LG이노텍 그죠? LG이노텍도 어제 거의 뭐 한 8.49%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13,650원까지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순환매요.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 섹터의 흐름이 들어오고 자금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있으면 또 밑에서 이제 키맞추를 맞추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방향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보시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5G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시장에서도 수요 증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서 지금 대장적 역할로 계속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제 관련된 내용이죠. 응급제 관련된 내용들이고 수요가 워낙 증가되다 보니까 지금 독점적인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 말씀드렸죠. 성호테크론.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과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으로 해가지고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트 바닥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나쁘지 않고요. 제약바이오주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휴메딕스, 메디톡스, 뭐 삼일제약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약간은 코로나와 좀 번외 종목. 쉽게 얘기하면 뭐 항암이라든지 혹은 미라든지 이런 쪽에 순환매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휴메딕스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뭐 메디톡스 이건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이죠. 요즘에는 다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다른 병원들은 다 힘들다. 지금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다 보니까 질병이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장사가 잘 되는 병원은 어디냐? 혹은 고객이 많은 병원은 어디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예요? 성형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미에 관련된 병원들의 수요는 증가됐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이클 자체가 이제 코로나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제약바이오에는 또 어떤 사이클이 불 것인가? 제약바이오도 섹터가 나눌 수 있죠. 뭐 항암도 나눌 수 있고 뭐 줄기세포 치료제도 나눌 수 있고 그런데 항암 쪽에 대한 사이클이 움직이면서 상일제약 같은 종목들 좀 항암과 관련된 뭐 간암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들이 제철적인 순환매로 수급 흐름이 좀 붙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소외했던 종목들이 가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OLED가 갔고 그다음에 물론 2차 전지라는 슈퍼사이클이 가긴 했지만 결국은 새롭게 자금이 분배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 뭐 중국 소비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게임주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외에 이제 뭐 줄기세포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덜 갔던 섹터들에 대해서 흐름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오늘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화와 문자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된다. 전화 같은 경우는요. 02-3772-0263번.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야 되고 제가 사이클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은 번외 사이클이 움직이는 자리예요. 핵심을 짚어야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은 또 시간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새해 보유하고 복 있는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주식시장에서 네. 가장 좋은 말이죠. 꼭 좋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KMH 하이텍. KMH 하이텍이고요. 네. 1,880원에 네. 한 12% 정도 됩니다. 1,880원에 12%. KM하이텍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반도체 이렇게 괜찮을 거라고 들어갔더만은 근데 잘 안 가가지고. 예, 저번에 한번 잠깐 올라가서 네. 조금
한 15%에서 조금 팔았는데 조금 매도하고 남았습니다. 12% 정도가. 아, KM 하이체크 하이텍 한번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반도체 IT 관련된 섹터의 종목인데요. 택자가 붙은 종목들은 개인 투자분들도 투자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거의 이제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IT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요즘에 디스플레이, IT, 고도화 관련해가지고 모두 다 지금 모멘텀을 타고는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다소 전고점을 맞아서 안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상의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악성 매물은 다시 한번 소화를 했어요.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 실패, 네 번째 실패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자리에서 네 번째 실패인데 마지막 실패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880원이니까 크게 손실은 아니시고 한 20원 정도 손실인데 다시 반등 타이밍은 왔습니다. 반등 타이밍은 왔는데 시청자님 이거 단기로 접근하신 겁니까? 아니면 좀 길게 보셔도 되시는 상황이십니까? 저는 이거는 뭐 길게 중장기로 보고 들어간 겁니다. 아, 중장기로 보신다면 다시 전고점은 돌파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청산가치 대비 한 2,600원 정도가 2,600원 정도가 흐름이 좀 약할 것 같아요. 지금 시총이 한 87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한 1,000억 정도가 되려면 한 20% 구간인데 20%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360원 정도 더해지면 한 2,200원. 그러니까 2,200원 자리가 계속해서 부담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2,200원 매도를 드리고요. 조금 더 큰 흐름 본다면 여기서 한 40% 정도 더 파동이 있는 2,000 지금 900원, 2,000원, 500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2,200원이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2,500원까지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종목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단기 2,200원, 그다음에 조금 스윙 중기 2,500원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600원 좀 제시드리겠는데 아직은 상승 흐름이 살아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되십시오. 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두산 퓨얼셀요. 아, 좋은 종목 들고 계시네요. 아유, 계속 떨어져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인데 안 가니까 고민이실 것 같아서 좋은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종목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2차 전지고 네. 주도적인 성향이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네. 계속 떨어져요. 시청자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62,000원에 30% 있어요. 62,000원에 30%. 아, 조금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아직은 상승 흐름을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한 4조 정도 됩니다. 3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예.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미국에 또 상장한다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관련된 sek터 타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데 예. 아쉬운 부분은 이 종목은 20%. 그러니까 한 7만 원 정도가 되면은 이 힘을 찾고 약해지는 그러니까 6만 5천 원이 7만 원 근처잖아요. 그죠? 약해질 예, 예.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조금 이제 그 리스크적인 가격 부담감이 있습니다. 청산가치 네. 대비 7만 원이면은 충분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인데 7만 원에 매도했다가 나중에 예. 다시 또 바닥에 사는. 그래가오히려 이거는 목표가를 정해놓고 밑에 사서 위에다 갖다 파는 이런 로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기간은 좀 오래 갈까요? 기간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의 테마 중에 하나가 수소 테마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린 네. 뉴딜이랑 해가지고 한번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셨다 대응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전화 문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0263번인데 지금 많이 전화는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정확히 안 적어 보내주셔서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를 샵3772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 참고하셔서 접근해 주시면 제가 또 바로 연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또 바로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기 네페스 신소. 아트요. 네페스 아크. 네. 아크, 예, 36%요. 36% 들어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기 딸이 좋다 그래갖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저기 뭐 네페스에서 뭐 아들한테 좋은 거만 골라줘갖고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해서 네네네. 그래갖고 5만 6천 넘게 들어갔다가 지금 계속 물을 탔어요. 또 4만 9천 원까지만 계속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빚이 너무 커서 매수 단가는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단가 자꾸만 낮추고 있고 54,600원이요. 54,600원. 네, 54,600원. 36%요. 네, 비중 36%. 이제 네, 자꾸 너무 사다 많아요. 보니까 이제 비중이 늘어난 케이스가 되신 것 네, 같고요. 자꾸만 물 타서. 말씀하셨습니다. 네페스 기업이 좋잖아요. 그죠? 네페스 신소대도 좋고 말씀하신 네페스 아크에 이제 좋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다 붙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신규 다시 재상장한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 예, 예. 3개월이 되다 보니까 아직 종목이 약간 야생마 같아요. 좀 이쪽으로 예. 날뛰었다가 저쪽으로 날뛰었다가 근데 야생마가 힘은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 막 잘 가다가 또 빠질 때는 막 빠졌다 이러니까 아마 좀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8천원까지는 가치는 있는 업체라고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흐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종목이 62,000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정도면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보시나요? 아니면 뭐 짧게 보시고 또 접근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하다가 비중을 너무 많이 잡고 비중이 너무 커져 보다 보니까 빨리 좀 매수금 오면 어느 정도 드렸으면 좋겠고 불안해서. 일단은 매수가 충분히 올 거고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5만 한 7천 원 정도 네. 매도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냥 6만 원 되면 그냥 이게 거의 빠져야 될 자리다라고 지금 아직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7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분할 매도하시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6만 원대가 매물대가 많다고요? 네, 거기에 조금 매물이 보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한 4만 4천 원 정도의 손절 라인 보시는데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승부 보겠다고 계속 분할 매수 들어오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5만 7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좀 분할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우 투자 되십시오. 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제가 조금 빨리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하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또 그렇다고 제가 핵심을 놓치진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로 딱딱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코스모 신소재 22,600원에 30%요. 코스모 신소재 22,600원에 30%. 30%요. 네, 코스모 신소재 이래서 들어갔다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2차 전지라고 그러고 또 네. 회사가 또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재무제표도 좋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실적이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요즘에 주변에 보시면은 2차 전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도 많지만 또 전기차도 요즘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예. 예전에 2차 전지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겠지 했는데 지금 저 돌아다니다 보면 저도 테슬라 관련된 자동차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현대 예. 관련해서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지수는 죽는데 그래도 코스모시스는 좀 가니까 기분은 좋으시고 근데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월요일 날 샀어요. 월요일 날 이제 5일차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예. 조금 지루하시긴 하셨겠어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 그래도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빠지니까 장이 빠질 때도 안 빠지니까 좀 또 상대적으로 위안은 위안은 되고요.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 한 1조 정도 갈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은 1조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시총기준으로.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한 10% 정도 더 여유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예. 지금 삼성 SDI가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한 20분의 1 정도면 한 1조 안쪽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총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보니까 지금 2만 한 6천 원 정도까지 상승 흐름이 좀 보여요. 그래서 예. 근데 2만 6천 원에 매도를 하셨다가
예.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내려오면 또 기회를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높게 산 거니까 26,000원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기다리셨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면 뭐 한 2만 원 밑으로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는요. 26,000원은 가긴 가나요? 예, 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그게 단기적이나요? 중기적이나요? 단기와 중기는 참 상대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2월 20일이잖아요. 그죠? 예. 한 3월 초까지 보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J그룹이고요. SJ그룹 18,600원에 20%입니다. 18,600원에 20%. 예, 그 SJ그룹 들어가는 데는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연기금이 주식 보유 비중이 있어서 요즘에 네네. 계속 지금 매도가 나와서 네네. 연기금이 매도하는 종목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연기금이 그 매수하는 종목이 뭐가 있나 지금 찾다 보니 네네네. 지난주에 보니까 계속 매수더라고요. 요 종목을요. 그래서 이번 주 네. 월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예.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제 SJ그룹을 잠시 그 공시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현금이랑 배당도 결정할 정도의 또 안정적인 기업이네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주식대학 트러스트 자산운용이나라든지 이런 쪽에 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에 대한 로직으로 이 종목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SJ그룹 같은 경우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시장에 대한 펀더멘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같은 자리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나가는 쪽이 있다면 들어가는 쪽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견인차 역할로 좀 잘하고 있고요. 18,600원 하셨으면 매수도 굉장히 포인트 잘 잡으셨네요. 예, 전고 돌파할 때 매수하셨고 다만 이제 지금 어제 정도의 2.5% 하락했던 부분은 2020년 6월 15일 날 전고 자리를 흘러내리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5일선 이탈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추세 이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도 낮습니다. 시가총액도 2,23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더 상승 흐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건 아니시죠? 지금 이번 주 보면 또 투신까지 지금 외국인까지 다 매수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근데 이제 그건 아시죠? 외인과 기관 투신 너무 좋은 종목은 또 어느 정도 파동이 나면 또 그게 역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28,000원 정도 28,000원 정도면 대부분 차익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크게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28,000원에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이탈 안 할 것 같습니다. 2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28,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DB 하이텍이고요. DB 하이텍이고요. 네. 예, 65,000원에 80%입니다.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물타기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택자가 붙었으니까 거의 요즘 오늘은 IT 기업들 문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동부 하이텍, 그러니까 동부에서 이제 DB로 바뀌게 되면서 DB 하이텍으로 바뀌었는데 빈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설계 쪽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았던 종목이죠. 예. DB 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모멘텀으로 들어가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차피 뭐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호황이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1차 들어갔다가 내려오길래 다시 물타기해서 지금 80% 된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요. 7만 원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6만 5천 원에는 잘 들어가셨어요. 손실은 안 볼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근데 7만 원에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보는 게 좋은 게 DB 하이텍이 좋긴 한데 꼭 하락을 할 때 크게 한 번씩 하락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어떤 습성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7만 원 상승 파도까지 볼 때 전고를 돌파하려면 굉장히 센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일목균형표 지금 그 후행 스팬이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물이 쌓여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매물이 쑤여 들어간다는 거는 전고 돌파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7만 원에는 전량 매도 좀 제시를 드릴 것 같고요. 예. 손절 라인은 5만 6천 원 제시 드리겠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7만 원에 좀 나중에 다시 좀 단가를 낮추더라도 단가가 조금 높으시거든요. 7만 원에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재접근하시는 전략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계속해서 이제 많은 문의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IT 관련된 문의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다음 시청자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두산중공업이고요. 네, 15,200원에 20%. 15,200원에 20%. 네네. 아, 이 종목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바이든 폭력으로 그렇죠. 엮였다 그래가지고. 오늘 문의 주셨던 종목 중에 가장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네, 사실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가장 기반 베이스는 중공업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네. 풍력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기대감도 있고,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예전에는 한때는 엄청난 주식시장을 호령했던 종목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원자력이 좀 무너지고 그다음에 중공업이 무너지면서 내려오게 됐는데 지금은 전바닥을 짚고서 지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바닥은 찝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이 종목은 조금 미련을 안 두시는 종목이 좋지 않을까, 안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한숨 소리 여기까지 들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14,000원 있죠, 14,000원. 네. 거기 올라오게 되면 과감하게 정리 제시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손절 라인은 드려도 크게 안 하실 것 같으신데 10,000원을 손절 라인 드릴 것 같은데 예. 일단은 14,000원에서 매도하시고, 아니 이 종목이 더 잘 갈 수도 있지만 좀 탄력성이 너무 안 좋고 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14,000원에 정리하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네. 네, 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N게임이요. 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네? M게임. 예, 매수가 N게임, 비중은 예. 어떻게 되십니까? 매수가 6,000원에요. 네. 10%. 6,000원에 10%. 네.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기 이나경도 있어요. 게임도 저기 갖고 들어갔는데. 그죠, 가상화폐 블록체인도 좀 있고, 그죠? 네. M게임은 이것저것 잘 엮여요. 그렇다고 실적도 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임은 안 좋아하시죠? 가끔 해요. 좋아하세요?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아는 지인이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관련주로 사셨는데 웹툰이 요즘에 대박 났잖아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네. 근데 M게임에 관련된 게임은 아니신 거죠? 네. 네, 근데 M게임도 게임인데 제가 아까 전에 다양한 얘기들을 말씀드렸지만 BBIG 중에 게임도 굉장히 핫한 아이템입니다. 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40% 정도 더 흐름은 보여요. 40%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7,000원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한 9,800원? 9,600원까지는 흐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600원 정도로 제시 드릴 것 같고요. 다름이 아니라 네. 매수 좀 더 해도 될까 해서요. 매수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높아서 6,000원에는 잘 사셨는데 네. 그 가격이 딱 좋아요. 6,000원 밑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들고 있으면 이게 위아래를 맞아야 돼요. 시청자님. 오늘도 위고로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면 매수가 밑으로 오면 사고 아니면 내가 그냥 보내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막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붙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확 붙었다가 감소됐다가 확 붙었다 감소됐다 하기 때문에 네, 또 거래 한참 됐어요, 이게.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내려오면 또 한 번씩 훅 내려와요. 그러다 네. 보니까 6,000원 언더에서만 사시고 대신에 매도는 9,600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400원 잡아드리는데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트렌드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문의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또 제가 오늘 또 함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로 띡 찍어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 샵 3772로 황금 주식에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해 주시면 또 입력고 전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또 제가 안 봐드리면 또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문자도 빠르게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좀 많은 종목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겠습니다. 자, 진입뮤직을 들고 있습니다. 5,100원이고 비중 5%. 잡고 보니 후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한번 봅시다. 왜 잡고 보니 후회가 되는지. 자, 지니뮤직. 요즘에 이제 뭐 NH, 벅스라든지 뮤직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노래가 다시 또 재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노래 잘 부르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게 그 여자 경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꼬마 9살짜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린 나이부터 그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모두 다 대한민국은 또 흥과 또 노래의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니뮤직도 어떻게 보면은 뮤직이잖아요. 결국 음원을 다운받고 그다음에 음원을 듣는 그런 관련된 모멘텀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 5,1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종목 자체는. 지금 윗꼬리가 나올 만한 자리기는 해요. 윗꼬리가 나올 만한 자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손실 중이 아니시니까 한번 매도하셨다가 이 종목은 한 번 정도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4,000원 밑으로 다시 접근하신 전략이 나을 것 같아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4,000원 언더에서 사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요. 4,000원에 매수하셨다가 5,000원에 파는 이런 어떤 그런 단기 로직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박스 로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제가 다음 종목 바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지스. 오늘 굉장히 이제 많은 섹터들의 종목들이 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IT라든지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요즘에 고민이 되는 게 과연 내 종목들이 트렌드한 종목들을 매수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 트렌드한 종목들은 뭐지? 간편결제 시스템인가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인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터지스 같은 경우 제가 좀 확인을 해본 게 유형자산 처분 결정이 좀 있었네요.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구조라든지 포인트도 조금 바뀌어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차트가 좀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지금 이슈가 나왔고 결제 이슈 좀 있었는데 왜 차트가 녹록치가 않냐면 그 윗꼬리가 좀 크게 발생을 했어요. 윗꼬리가 발생을 했는데 힘은 좀 있습니다. 아직 힘은 좀 남아있네요. 4,600원 매수 단가인데 한 번은 손절 라인 잡고 가볼 만하긴 할 것 같아요. 아직은 흐름이 좀 남아서 지금 자리에서 한 30% 정도 흐름은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한 1,500원 정도 더 붙이면은 한 7,000원 정도 흐름까지 남아 있으니까 오프가 7,000원까지 잡히는데 어제 자리죠. 어제 시초가 자리가 이탈하면은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 게 4,180원. 그 4,100원 손절 라인 잡고 한번 7,000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로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종목 좀 많이 봐드리려고 좀 숨차게 달려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핸드폰 카메라로요. QR코드 찍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377이고요. 황주명 이렇게 입력해서 문자 찍 보내주시게 되면 또 수익 보시는 방법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청자님들 상담을 도와드리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수익적인 부분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방법 보내드렸으니까 샵377로 황주명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방송을 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주식은요 결국은 지도처럼 잘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데일리 맵에서 라이브로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또 많은 부분들 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난주 AS와 또 앞으로 봐야 될 종목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E&D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E&D라는 종목이 참 많이 갔죠, 그죠? 요즘에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44,700원까지 갔어요.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모멘텀을 타면서 갔는데 좀 충분히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5,000원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왔고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면은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목표가 33,00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51,500원까지도 왔는데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왜냐면 한 7조 정도 왔거든요. 7조 정도 왔으면 충분히 온 가격이기 때문에 자동차 사이클과 함께 이제 자동차 수요의 그 타이어의 증가 기대감. 이게 이제 결국 계속해서 낙수 효과처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간 부분이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트렌디한 종목. 그러니까 저기 결국 트렌디한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앞으로 트렌디한 종목이 뭔지 또 한번 그 관련된 종목 한번 같이 또 관심주로서 한번 지켜볼 건데요. 두 종목 정도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성우테크론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성우테크론.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엮여 있어요. 반도체 검사 장비랑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 제조 뭐 이런 쪽으로 좀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갈 수 있는 부분인데 PBR이 1배 정도 돼요. 청산 가치가 1배 정도에 유보율이 1000% 정도 되고 있고 현금이 약 100억 정도의 저평가 종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등의 또 단단한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 단가는 6,2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PBR 이 정도 구간이 12,000원 정도. 손절가는 4,5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게 되면 좀 큰 종목 하나 볼게요. 민엔지라고. 민엔지 같은 경우도 종목 괜찮죠. 민엔지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 이제 세틀뱅크라고 해서 우리가 그 결제 관련돼서 최근에 잘 갔다 보니까 그 고성장, 저평가 분석 관련된 종목으로 세트뱅크가 두각을 받았습니다. 민엔지 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2차 보리인증 서비스 개발인데 결국 요즘에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보리인증 서비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접속, 뭐 IT에 관련돼서 요즘에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도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엔지가 이제 거래소를 하나 운영합니다. 비트레이드라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도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18,8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주가가 좀 빠졌다가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봉입니다. 이거는 목표가 한 25,000원까지 그러니까 전고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14,000원인데 종목 자체가 워낙 좀 단단한 흐름이다 보니까 크게 부담 없이